삼성화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즉 재보험사의 서면 동의 없이요,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돈 얼마의 배상금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 제주항공 사고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보험 그리고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제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보도 참고 자료를 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고 항공기에 대해서 항공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간사사가 삼성화재, 그리고 99%는 해외 재보험사에 출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간사사는요, 원수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프론팅 컴퍼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사고가 한번 났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좀 크다 싶으면요,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다 해외 재보험사 혹은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등에다가 재보험을 다 출제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보험사의 표면적인 매출 자체는 크게 보이면서도 뒷단의 위험은 다 다른 곳에 출제를 하는 것이고, 그 뒷단에 출제한 보험사가 처리하는 방법 등을 노하우로 삼아서 더 큰 보험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배상에 대한 모든 컨트롤은 해외 재보험사가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실제로 유사한 약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이드 에이비에이션 언더라이터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약관인데요. 자, 여기 보면 loss or damage to aircraft, 그러니까 항공기 기체에 대해서 만약에 손상이 있거나 데미지가 있으면 그걸 보상해 준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승객들이 어떻게 보상받느냐겠죠. 여기 보면 passengers라고 돼 있어 가지고 injury or loss sustained by any passenger, 사실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이 부분 바로 챗GPT에 넣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로드된 문서가 로이즈 항공보험 팔러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핵심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항공기 손실, 손상, 그리고 법적 책임, 승객, 제3자의 재산, 신체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은요, 항공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핵 위험, 전쟁, 하이제킹 됐을 때는 면책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 또는 인증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건 이제 뭐냐면은 마치 선박에서의 감항 능력 워런티 같은 것처럼 애당초 제대로 된 비행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면책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면책이다 라고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 승객 보상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알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섹션 3에서 Legal Liability to Passengers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승객들에게 보상을 하는데,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승객이 신체적인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때, 그리고 승객의 수화물 및 개인 소지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이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선결 요건이 있는데요. 항공기 탑승 전에 보험 가입자는 법적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과다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지 않고 법적 책임만 지는 것으로 제대로 다 안내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고요. 승객에게 티켓, 수화물 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에 적절히 제공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 적용 금액이 해당 조건을 준수했을 때와 동일한 범위로 제한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면 Legal Liability to Passengers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커버리지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건데, 이 Provided that 이라고 하면 이 뒷부분이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커버리지가 제공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준수해야 커버리지가 발생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로이즈 항공보험도 그렇지만 모든 항공보험에서는요, 청구 통제 조항 그리고 청구 절차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뭔지가 아주 중요한데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인데요. 클레임 프로시저랑 그리고 클레임 컨트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클레임 컨트롤 조항이에요. General Condition Applicable to All Sections라고 되어 있어서 이 insurer, 보험자가 shall be entitled,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At any time, 언제든지요. 그리고 for so long as they desire to take absolute control of all negotiations and proceedings.
쉽게 말하면 모든 니고시에이션과 프로시딩 관련해서 완전한 컨트롤, 완전한 통제권을 이 보험자가 가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보험사가 모든 협상권 그리고 보상 여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간사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화재는 아무런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냐? 재보험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보험이 있는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이 조항이 들어있어요. 클레임 컨트롤 클로즈 혹은 클레임 코어퍼레이션 클로즈라고 해서 재보험사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을 가진 재보험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보험 증권을 찍어낸 삼성화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청구 절차, 사고 통보, 사고 발생 시 즉각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통보 내용에는 사고의 세부사항과 사고 관련 문서를 포함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서로 사고 내용 자체를 보험사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무안공항에 보면 그 유족들에게 그 돌아가신 분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 데스크를 마련해 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결국은 거기서 서류로 다 접수를 받은 다음에 삼성화재가 결국은 재보험사에 관련된 문서를 전부 다 보내면서 보험금 청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제3자로부터 클레임을 받았다, 그리고 법적 소송 정보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재보험사는 본인이 모든 정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컨트롤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화재가 하는 행동은 재보험사에 제때제때 다 내용을 알려주는 거,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화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즉 재보험사의 서면 동의 없이요,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돈 얼마의 배상금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지급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통제권은 재보험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재보험사에서 조사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르는 영어 명칭은 보통 클레임 어저스터 혹은 클레임 인스펙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 손해사정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하고 누구에게 업무 의뢰를 해서 진행할지도 다 재보험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주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게 보상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면책인지 부책인지를 따질 겁니다. 즉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맞는지부터 따질 거예요. 만약에 꼬투리 잡아서 하나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발견하면 그 사람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률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된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족들께서는 이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즉 구속할 수 있느냐, 즉 기속할 수 있느냐를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벌칙에 나와 있는데요. 규정을 위반해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이 결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제조사라던가 아니면 그 보험사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다투게 되면 모든 것은 결국은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송으로 갔을 때 거의 대부분 인정되는 건 뭐냐면 형사 판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형사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 형사 판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판결로 누군가가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직접 고용한 사람을 상대로 유족들이 소송을 하시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쌍방이 서로 공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일방적인 조사 결과에서 이루어진 조사 보고서만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전부 다
다시 따져보는 그런 절차를 거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책임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주체는 3개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제주항공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항 혹은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일 것이고, 세 번째가 이 제조사와 관련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요, 어떻게 행동을 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다른 주체의 책임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떠넘기게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거예요. 그게 보험금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자신들이 다른 책임자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유족들께서 브리핑도 보고 계시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조사 자체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소재가 가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소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구 통제 조항, 즉 클레임 컨트롤 조항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보험사는 필요한 경우에 변호사나 전문가를 선임해서 방어 절차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소송을 해보면 원수사가 있고 재보험사가 있는 경우에 제가 상대방 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대부분이 재보험사에서 선임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재보험사는 관련된 소송에 방어를 위한 변호사까지 재보험사가 선임할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컨트롤은 재보험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금 지급하고 나서는 대위권 행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컨트롤은 지금 재보험사가 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함부로 얼마를 준다, 보상을 어떻게 해준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요, 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요, 여기서 보험 가입자는 그 제주항공이 되겠죠. 제주항공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클레임 혹은 손해를 과장해서 클레임을 한다라고 하면 보험은 바로 무효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능한데 보험사에게 무엇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책임 주체를 찾아내서 대위권 행사, 내가 당신 때문에 돈 썼으니까 얼마를 다시 당신이 뱉어내라, 이런 대위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려고 조사자를 파견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족들께서 매우 답답함을 느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최종적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할 사람은 지금 재보험사 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누구를 픽으로 잡아야 되느냐? 책임 있는 당사자들 전원을 픽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원수사인 삼성화재를 픽으로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이 영상이 지금 끔찍한 사고를 당하셔서 고통 속에 있는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보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요, 언제든지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